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제목을 잘 정하고 왜 글을 잘 써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노출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온라인 마케팅의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안에서 제대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못하는 이유와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매를 못하는 이유는 판매에 대한 구조를 몰라서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이해하게 되면 돈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높은 블로그 글쓰기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좋은 마케팅 업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식당 하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좋은 상권을 우선 알아보잖아요. 지하철 입구에다 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또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게 되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 세련된 인테리어, 이걸 엄청 고민하시면서 가게를 오픈하실 거예요. 인테리어에 맞춰서 이쁜 간판이나 또 많은 가게들을 다니면서 먹어보면서 레시피에 대한 고민과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지털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구잡이로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전단지 하나. 또 저번날에 제가 블로그 챌린지를 할 때 보니까 상품을 그냥 사진만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 사진만 본다고 사람들이 물건을 살까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라든지 제목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왜 우리가 제목을 잘 정하고 왜 글을 잘 써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노출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온라인 마케팅을 이해하면은 그냥 무조건 블로그에다 자꾸 내 상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팔려고 해봐야 사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은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남자라면 여자들 많은 모임 같은 데 가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다 어필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연애를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바로 얼굴 보자마자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랑 연애해 주세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마케팅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내가 설득하는 그 과정, 그게 온라인에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자꾸 팔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초면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우리 고객한테 상품의 필요성이나 장점, 차별화, 우리의 상품의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상품만 보여주고 이거 사라고 그러면 고객은 상품을 사라고 하는 그 순간 거부감을 느껴서 그냥 그 블로그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누가 상품 사세요, 보자마자 이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사요? 안 사잖아요. 얼굴 찌푸리면서 그냥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작성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초면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내 상품을 어필할지 그거를 필요하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까지의 경로를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는 우리를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찾는 키워드를 예측해서 제목을 잡고 그 다음 고객에게 상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글을 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전봇대에 전단지 붙이듯이 계속 포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러분의 상품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블로그는 내 상품, 내 업체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업체, 이 상품은 믿고 살만하네, 이 업체에 믿고 맡길만 하네, 이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블로그 공간을 바르게 인식하고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높은 구매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팔려고 블로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을 이해해야 돼요. 고객은 처음에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 있으면 아, 이런 물건이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해요. 그다음에 '아 그럼 이게 뭐지?' 하고 그다음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나한테 필요하면 그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블로그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그다음에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그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키워드에 따라서 물건이 구매인지 흥미인지 나의 고객이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지 유형으로 갈수록 우리는 설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절대로 그냥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유형은 우리가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필요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사야 해요. 이거를 이렇게 설득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흥미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나한테 사야 돼요. 2단계로 설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구매 유형은 그냥 사려고 맘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중에 나한테 사야 되는 것만 이제 설득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설득의 난이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유형들은 세부 키워드로 찾기 때문에 설득의 단계가 훨씬 쉽고, 또 흥미나 인지 이건 연관 검색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충북혁신도시 바이올린 이랬을 때는 지금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부 키워드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냥 나한테 해야 되는 것만 설득하면 돼요. 근데 흥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 동네에 이번에 수영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장을 지금 검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관 검색어인 거예요. 근데 수영장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저를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 키워드로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쓰잖아요. 그때는 나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수영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우선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보를 쓰고 그다음에 수영도 좋은데 두뇌 발달을 해서 또 이런 게 좋아요. 그러면서 나를 어필하는 거죠. 바이올린을 배우면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고 또 이런 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는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흥미를 갖는 사람은 밑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보세요. 내 판매 페이지로 연결시켜서 더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냥 그 연관 검색어에서 자꾸 팔려고 하면 아무도 사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구매하려고 검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정보를 넣어주고 자꾸 내 상품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더 흥미를 갖는 사람들은 그다음 구매를 유도하는 링크를 달아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블로그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판매 페이지는 한 장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관 검색어들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올리고 이거에 더 관심 갖는 사람들을 나의 판매 페이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그 자꾸 페이지마다 다 내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팔려고 해도 사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켜서 그 블로그를 나가기가 쉬워요. 나는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온 거지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계속 팔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키워드는 나의 구매 고객이 클릭하는 키워드인지, 또는 내 물건에 흥미를 갖고 또는 지금 바로 인지한 사람들이 클릭하는 키워드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흥미를 갖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딱 끝내고 그 블로그로 나가면 돼요. 근데 이걸 읽고 그래 그런 물건이 있어? 나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다음 나의 판매 페이지로 가게 돼서 또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면서 나의 블로그는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설득해서 내 물건을 팔아야지 물건만 보여준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슨 전단지만 붙이고 내 상품의 사진만 찍어서 올린다고 절대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헷갈리신다는 거죠. 오프라인은 기본적인 나의 가게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간판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믿음에 의해서 내 가게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물건을 사려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물건부터 사라고 하는 그런 격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자꾸 오프라인이랑 헷갈려 하신다. 근데 온라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내 상품이 좋은 걸 계속 증명하고 설득하고 보여주고 노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내가 고객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키워드에 따라서 고객 유형이 다르고 또 그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왜 우리 상품이어야 하는지 그런 메시지들을 내 글, 내 포스팅에 녹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출과 전환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노출은 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치면은 가게가 좋은 위치에 왜 여러분들이 가게를 내려고 해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눈에 많이 보여지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많이 그 가게에 보여져야지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단 몇 프로라도 내 가게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온라인도 나를 노출해야지 또 사람들이 나를 클릭하고 전환율이란 이 클릭한 사람들, 검색자가 나의 블로그를 클릭하게 하는 그것도 전환율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검색을 해요. 뭐로 검색할까요? 베란다 뭐 누수 뭐 이걸 검색했어요. 그러면 나의 블로그가 여기 만약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클릭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클릭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환이에요. 검색자가 나의 블로그를 클릭하는 거.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환율을 높여야 되고 또 방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방문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매자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환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전환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출률을 높이고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전환율을 높이려면 우리가 블로그 세팅이 가게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깔끔하게 디자인돼 있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블로그, 고객이 찾아보는 블로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필요한 그런 블로그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우리가 제목을 많이 클릭하는 제목으로 해서 고객을 후킹하는 제목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인테리어 잘 돼 있는 간판 보고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제목을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게 제목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매율을 높이는 글은 우리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상품을 봤을 때 우리가 가게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설명하잖아요. 이걸 팔기 위해서. 아, 이거는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나의 고객을 설득해가지고 또는 내 상품을 필요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독성 있는 글을 써야 되고 마케팅적인 글을 써야 되고 또 브랜딩 글쓰기를 해서 우리 스토리텔링 글쓰기 배웠잖아요.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지 고객이 없는 곳에서 혼자 떠드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키워드도 생각 없이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와 고객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나 쓸 때 우리가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엄청 몇 개월을 아마 고민할 거예요. 좋은 장소 알아보면서 부동산을 여기저기 다니겠죠. 그다음에 또 간판과 인테리어를 위해서 업자를 만나서 엄청 많이 상의하고 그다음 또 내가 검색해봐서 좋은 인테리어를 하려고 내가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상품도 마찬가지죠. 내가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많은 음식을 먹어보면서 아마 레시피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온라인은 그런 거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상품을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온라인에서도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로 전환하기 위해선 내 상품을 고객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 꼼꼼히 찾고 있는지 후기만 보고 있는지 그래야지 나를 어떻게 노출할지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역을 확장해야 되냐면 나의 영역이 많을수록 클릭률이 높아지거든요. 클릭률이 높아져야지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충부혁신도시 바이올린을 쳤어요. 그러면 이 첫 페이지는 이 네이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내가 이 키워드로 노출을 해야 된다. 이게 영역 확장인 거예요. 여기에 이 첫 페이지에 내가 하나만 노출돼 있어도 안 되고 세 가지는 노출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키워드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이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건 키워드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네이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에 맞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에 노출하고 지금 블로그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 다음엔 또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노출시켜야 되죠. 블로그에 또 노출시키고. 그래서 전 지금 블로그에 이게 다 제 거거든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 탭도 있고 탭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적어도 내 상품이 두세 개는 노출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플레이스도 한번 쳐서 보고 그다음 이 블로그 글도 또 보고 여긴 지금 인기 글이랑 그다음 또 블로그가 따로 돼 있거든요. 동영상이랑 이렇게 블로그 또 따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식인도 있고 그랬었어요. 뉴스 탭도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랑 동영상이랑 플레이스만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내 영역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씩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한꺼번에 넓힌 게 아닌 거거든요. 저도 이거 알고 플레이스도 저도 잘 몰랐었어요. 플레이스에도 제 학원 넣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넣고 그다음 동영상에도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영역을 확장해야지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 구매 유형만을 바라보면서 블로그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 블로그를 보는 그 키워드에 따라서 고객의 유형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그리고 나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지. 지금은 영역 확장이라는 게 블로그를 말씀드렸지만 나의 영역 확장이라는 건 온라인에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까지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에서 나를 하나씩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여기서도 보여지고 저기서도 보여지고 그래야지 내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오늘 온라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